강은주는 커다란 창문에 그대로 부딪히는 햇살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도심의 분주한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75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새벽 5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건 수십 년간 자신이 일궈온 습관이었죠. 오늘따라 온몸의 관절이 더 옥신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도 어제 산책을 좀 무리하게 했나 봅니다. 오늘은 좀 쉬엄쉬엄 가야겠네. 은주는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는 안경을 집어들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여전히 힘이 넘쳤습니다. 망설임 없이 움직이는 그 손은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체인 스털링 호텔을 맨손으로 일군 증거였죠. 거실로 나온 은주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태블릿을 켰어요. 뉴스를 살펴보는 것이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옆에 놓고 뉴스를 살펴보던 중 한 기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 강남의 5성급 스털링 호텔, 노인 냄새 난다며 고객을 퇴거 조치? 고급 호텔의 부끄러운 민낯.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은주는 눈을 몇 번 깜빡이며 다시 기사를 읽었어요. 스털링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 이름이 맞았습니다. 나이 드신 한 노부부가 로비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이었죠. 말도 안 돼. 은주의 목소리가 텅 빈 아파트에 울렸어요. 3년 전 은퇴하며 경영을 후배들에게 맡기고 조용한 삶을 살기로 했지만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스털링의 철학은 언제나 모든 손님을 존중하는 호텔이었어요. 은주는 자신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강조했던 이 가치가 지금도 호텔의 모든 서비스에 녹아 있어야 한다고 믿었죠.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 하지만 기사의 내용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노부부가 로비에서 쉬고 있던 중 직원이 다가와 다른 고객들의 불만을 이유로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그리고 노부부가 이의를 제기하자 경비원을 불러 강제로 퇴장시켰다는 내용이었죠. 은주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강남의 스털링 호텔로 가 있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 결심이 섰습니다. 은주는 가볍게 몸을 일으켰어요. 옷장으로 향하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죠. 단순히 VIP로 호텔을 방문하면 직원들이 거칠에만 할 게 분명했습니다. 진짜 호텔의 실상을 보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변장을 해야겠어. 은주는 옷장 구석에 있던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녀가 호텔을 운영하던 시절 종종 미스터리 쇼퍼로 변장할 때 사용했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옷, 가발, 그리고 평소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화장품들이죠. 한번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호텔을 운영하는지 볼까? 은주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 그녀는 초라한 노인으로 변신하여 자신이 평생 일군 호텔의 민낯을 확인할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은주의 눈빛이 오랜만에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인생의 대부분을 호텔 사업에 바쳤던 은주는 이제 자신의 유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목격하러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장을 마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낡은 옷을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비싼 브랜드의 옷과 액세서리는 모두 벗어두고 구겨진 면, 티셔츠와 오래된 바지를 입었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가늘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 은주는 택시를 타지 않고 버스를 이용했어요. 오랜만에 타는 대중교통이라 어색했지만 은퇴 후에도 서울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종종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죠. 그 중에서도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스털링 호텔의 웅장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30년 동안 일군 곳이란 말이지. 은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모텔 하나로 시작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텔 체인으로
성장시킨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 모든 시간이 이 호텔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은주는 천천히 스털링 호텔을 향해 걸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죠.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어쩌면 뉴스 기사는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랜 경험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호텔 앞에 다다랐을 때 은주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48층 높이의 유리와 철골 구조물은 여전히 위압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어요. 정문에서는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자, 이제 시작해볼까? 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호텔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도어맨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어요.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 고급 호텔에 들어오려 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은주가 가까이 다가가자 도어맨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도어맨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은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어요. 로비에는 세련된 옷차림의 외국인 관광객들과 비즈니스맨들이 오가고 있었죠. 은주는 로비 중앙에 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호텔의 분위기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움직임,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 작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까지 모두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던 젊은 여직원이 은주에게 다가왔어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목소리에서 뚜렷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묻는 듯한 어조였죠. 그냥 좀 쉬고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손님, 여긴 호텔 투숙객을 위한 공간입니다. 혹시 예약하신 방이 있으신가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잠시 쉬러 들어왔어요. 이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로비는 투숙객이나 레스토랑 이용 고객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쉬셔야 할 것 같네요. 여직원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주세요라는 뜻이었죠. 은주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뉴스 기사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레스토랑에서 차라도 마실까 하는데. 여직원의 눈동자가 은주의 낡은 옷차림을 빠르게 훑었어요. 그리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지금은 예약 손님으로 꽉 차 있어서요. 다음에 방문해 주시겠어요? 은주는 여직원의 말이 거짓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잠시 고개를 돌려 레스토랑 쪽을 바라보니 절반 이상의 테이블이 비어 있었죠. 30년 전 그녀가 처음 호텔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세웠던 원칙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손님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그때는 그저 작은 모텔의 주인이었지만 은주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돈이 많든 적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녀의 모텔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것이 그녀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해합니다. 은주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직원의 표정에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은주가 순순히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객실을 하나 예약할게요. 여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객실이요? 네, 문제 있나요? 은주는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최고급 블랙카드였어요. 변장은 했지만 신분증과 카드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여직원이 카드를 보고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은 서둘러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갔어요. 은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의 힘이란 게 이런 것이었죠.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은 로비에서 쫓겨났지만 블랙카드를 가진 손님은 환영받았어요. 강은주 회장님? 프런트 데스크에서 은주의 신용카드를 확인한 여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스털링 호텔의 창립자이자 전 회장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이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방 하나 주실래요? 여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 뒤로 매니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렇게 갑자기 방문하셨다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스위트룸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일반 객실로 충분해요. 그리고 변장한 것도 별 의미 없네요. 그냥 호텔 상태가 궁금해서 왔어요. 매니저와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죠. 그들은 은주가 왜 변장을 하고 왔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아무렇지 않게 객실 키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쉬고 싶네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은주의 뒤로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분명 그들은 지금 상황을 윗선에 보고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은주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정체가 드러난 것이 좋았죠. 이제 그녀는 더 자유롭게 호텔을 살펴볼 수 있을 테니까요. 객실에 들어선 은주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48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방금 로비에서 있었던 일은 그냥 개인 직원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주의 직감은 그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호텔의 서비스 정신, 직원들의 태도, 그리고 운영 방식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은주는 결심했어요. 그녀는 이 호텔에 며칠 머물며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정체는 밝혀졌지만 회장 직함을 내려놓은 지 3년이 지났어요. 지금의 그녀는 그저 평범한 손님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런 평범한 손님의 눈으로 호텔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은주는 창을 등지고 돌아섰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그녀의 책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커튼을 절머 올리자 서울의 아침 풍경이 눈부시게 펼쳐졌어요. 30년 전 그녀가 첫 호텔을 지을 때 바라봤던 풍경과는 전혀 달랐죠. 도시는 더 높고 더 넓어졌으며 더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꿈을 이루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살펴봐야겠네. 은주는 평소처럼 간단한 아침 체조를 마치고 준비를 했어요. 어제의 변장은 벗어두었죠.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호텔을 둘러볼 생각이었습니다. 은주는 평범한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객실을 나섰어요.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룸서비스였습니다. 은주는 객실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주문했어요.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예전보다 훨씬 올라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비싸다 싶었죠. 아침 식사 세트 하나 부탁합니다. 30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웨이터가 카트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주문하신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웨이터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테이블에 차렸어요. 그의 움직임이 서둘러 보였죠. 은주는 관찰력 있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호텔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웨이터가 잠시 망설였어요. 6개월 됐습니다, 손님. 만족하세요? 일하는 환경이 웨이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듯 시선을 돌렸어요. 괜찮습니다. 서비스 완료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는 서둘러 객실을 나갔어요. 은주는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예전 스털링의 자랑이었던 아침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품질이 떨어졌어요. 빵은 덜 구워져 있었고 과일은 신선하지 않았으며 커피는 미지근했습니다. 이건 스털링 호텔의 서비스가 아니야. 은주는 음식을 거의 손대지 않고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호텔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파,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비즈니스 센터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시설이 고급스러웠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관리 소홀의 흔적이 보였어요. 타일 사이에 곰팡이, 잘 닦이지 않은 거울, 작동하지 않는 기구들. 오후에 은주는 호텔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직원들만 사용하는 출입구와 휴게 공간이 있었죠. 예전에 그녀가 직접 설계했던 공간이었어요. 은주는 지금도 자신의 키카드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놀랍게도 문이 열렸어요. 시스템이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나 봅니다. 은주는 조용히 직원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 청소부들의 휴게실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한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회장님?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어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저 기억하세요? 박순자예요. 회장님이 첫 번째 호텔 열 때부터 일했어요. 은주는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분명 그녀가 기억하는 얼굴이었어요. 순자 씨, 물론 기억하지. 잘 지냈어? 두 사람은 직원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정정하시네요. 저희는 살아가고 있죠. 순자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호텔 상황이 어때? 솔직히 말해줘. 순자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새 경영진이 들어선 이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인원은 줄이고 업무량은 늘리고 그러면서 서비스 품질은 유지하라고 하니 말이 안 되죠. 은주는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청소부들은 객실당 청소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었고 필요한 물품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객실 수는 그대로인데 인력은 30%나 감축되었다고 했죠. 회장님,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일하는 게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아요. 예전엔 스털링에서 일한다고 하면 모두가 부러워했는데 순자의 말에 은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만든 호텔은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참고 견디는 일터로 전락한 것 같았죠. 대화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은주는 한 젊은 웨이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침에 룸서비스를 가져다 준 직원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젊은 웨이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김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도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대화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은주는 놀랐지만 이해했죠.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제 근무가 6시에 끝납니다. 호텔 건너편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봅시다. 직원 구역을 나와 객실로 돌아오는 길에 은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감시 카메라라니 그녀가 경영하던 시절에도 보안 카메라는 있었지만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죠. 무언가 크게 변한 게 분명했습니다. 오후 시간 은주는 호텔의 여러 시설을 계속 둘러봤어요. 스파에서는 예약이 꽉 차 있다며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실내를 살짝 들여다보니 절반 이상의 자리가 비어 있었죠. 직원에게 물어보자 미안한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시가 있어서 특급 회원이 아니면 예약을 받지 말라고요. 특급 회원? 은주가 만든 스털링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단골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은 있었지만 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두지는 않았어요. 모든 고객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죠. 저녁 6시 은주는 약속대로 호텔 건너편 카페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김도윤이 들어왔어요. 그는 유니폼을 벗고 평범한 옷차림이었죠. 회장님,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윤의 말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커피 한잔 할까? 주문이 완료되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도윤은 호텔 경영학을 전공한 26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1년 전 스털링에 들어와 웨이터로 일하고 있었지만 원래 꿈은 호텔리어가 되는 것이었죠. 저는 회장님의 자서전을 읽고 스털링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손님을 왕처럼 직원을 가족처럼 일하는 그 철학에 감동했거든요. 도윤의 눈빛에서 은주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실망감도 묻어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입사 교육에서부터 달랐습니다. 돈 되는 고객만 신경 써라. 효율성이 최우선이다. 코스트 커팅이 생존의 비결이다. 이런 말들 뿐이었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비스 정신은 온데간데였고 매출과 수익만 강조하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고객을 등급별로 나누어 차별하라고 해요. 저는 이게 진짜 호텔리어의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은주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의 정신이 이렇게 변질되다니.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님 시절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요. 그때는 달랐다라고요. 하지만 새로운 젊은 직원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저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죠. 은주는 천천히 물었어요. 그럼 누가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나요? 내가 물러난 후 경영진이 크게 바뀌었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은퇴 후 1년 정도는 비슷하게 운영됐어요. 하지만 그 이후 새로운 CEO가 왔어요. 정민우라는 사람인데 그는 호텔업계 출신이 아니라 투자회사에서 온 사람이에요. 은주는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그녀가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최준호는 어떻게 됐나요? 내 오른팔이었던 최준호 부사장님이요? 새 CEO가 들어오고 얼마 안 되어 퇴직하셨어요. 지금은 아마 다른 호텔 체인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될수록 은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도윤은 이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사실들도 알려주었습니다. 최근에 경영진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호텔 자금 일부가 개인 투자에 쓰였다든가 실적을 부풀려 보고했다든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이야기예요. 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영 철학의 변화를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불법적인 행위까지 의심된다니.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도윤 씨,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이 생겼네요. 은주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오래된 검투사가 다시 검을 들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죠. 회장님,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내가 일궈온 호텔을 이대로 망가지게 놔둘 수는 없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고요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전날 밤 김도윤과의 대화 이후 은주는 잠을 설쳤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가 일궈온 호텔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이제 행동해야 할 때야. 은주는 노트북을 열고 자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회사 내부 접근 권한을 확인했어요. 은퇴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대주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했죠. 몇 시간 동안 은주는 호텔의 재무 기록, 인사 변동 내역,
주요 정책 변화를 검토했어요.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 복지 예산 삭감,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컨설팅 비용 지출, 그리고 최고 경영진에게 지급된 과도한 보너스. 모든 것이 김도윤의 말과 일치했어요. 점심시간 은주는 호텔 로비층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을 가장해 몇몇 오래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의 이야기도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호텔이 변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저녁이 다가올 무렵 은주는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 씨, 오늘 저녁 호텔에서 무슨 행사가 있나요? 네, 회장님, 오늘은 VIP 고객 초청 행사가 있어요. 새 CEO가 주최하는 연례 행사죠. 은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하네요. 그 행사장 위치가 어디죠? 그랜드 볼룸이에요. 8시부터 시작이라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은주는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변장이 아닌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녀는 30년 전 스털링 호텔 개업식에서 입었던 한복을 꺼냈어요. 연한 하늘색 바탕에 은은한 꽃무늬가 수놓아진 우아한 한복이었죠. 아직 만내 거울 앞에 선 은주의 모습은 75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당당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그녀에게 더 깊은 품위와 위엄을 더해 주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목에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진주 목걸이를 했죠. 이제 가볼까? 8시 정각 은주는 그랜드 볼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그는 은주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은주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볼룸 안으로 들어섰어요. 내부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무대 위에는 현 CEO인 정민우가 서 있었어요. 그는 40살 정도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스털링 호텔의 새로운 비전은 프리미엄 고객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고만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우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은주는 조용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죠. 저기 강은주 회장님 아니신가? 맞아. 호텔 창립자야. 여기서 뭐 하시지? 은퇴하지 않으셨나? 민우는 청중의 반응에 연설을 멈추고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은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강은주 회장님.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어요. 민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은주는 마이크를 받아들었어요. 볼룸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네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30년 전 저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스털링 호텔을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단순했어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자. 그것이 저희 그리고 스털링의 철학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스털링은 제가 꿈꾸던 그 호텔이 아니네요. 돈 많은 고객만 우대하고 직원들은 기계처럼 취급하며 서비스의 본질은 잊혀진 곳으로 변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은주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은주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를 멈춰 세웠어요. 이 호텔의 주인은 나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몇몇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모든 걸 망치고 있군요. 은주의 선언 이후 볼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VIP 고객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소곤거렸어요. 정민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회장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중에 따로 대화를. 은주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 이어나갔어요.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이 호텔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죠. 스털링이 어떻게 변했는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건 최근 3년간의 재무 기록입니다. 이상한 점이 눈에 띄지 않으세요? 직원 복지비는 30% 삭감되었는데 전략적 컨설팅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은 2배로 늘었네요.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조사해 봤더니 민우가 서둘러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은주는 이미 핵심적인 내용을 모두에게 공개한 후였습니다. 정 사장님과 몇몇 임원들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호텔 자금이 흘러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이건 명백한 회사 자금 횡령입니다. 볼륨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얼굴이 붉어진 채 항변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 컨설팅 비용은 모두 정당한. 그때 볼륨 뒤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호텔의 재무 담당자였습니다. 사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직위를 잃을까봐 말하지 못했어요. 이어서 인사팀 직원도 나섰습니다. 저희도 부당한 인력 감축과 처우 악화에 대해 여러 번 보고했지만 경영진이 무시했어요. 하나둘 목소리가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동안 침묵했던 직원들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민우와 그의 측근 임원들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호텔의 대주주입니다. 내일 정오 임시 이사회를 열어 현 경영진의 문제를 논의하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영진 교체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날 예정대로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은주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오래된 이사들 중 다수가 그녀의 편을 들었고 결국 정민우와 그의 측근 임원들은 해임되었어요. 잠시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은주는 임시로 호텔 경영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복귀 소식은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로비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은주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호텔을 시작할 때 하나의 약속을 했어요. 스털링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호텔이 될 것이라고. 오늘 저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려 합니다. 은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첫째, 모든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적절한 급여와 복지를 보장할 거예요. 둘째, 서비스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고객을 돈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문화를 다시 만들어갈 거예요. 셋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숙자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호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어요. 직원들의 얼굴에 기쁨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호텔에서 일해온 직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영진 교체가 아니라 호텔의 정신을 되찾는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다음 주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은주는 먼저 김도인을 서비스 혁신팀 리더로 발탁했어요. 젊은 그의 시각과 열정이 호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박순자는 직원복지위원회 대표가 되었습니다.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진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이었어요. 서비스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도 시작됐습니다. 모든 손님은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직원들은 새로운 서비스 매뉴얼을 배웠어요. VIP 등급 시스템은 폐지되었고 대신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시설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은주는 직원 휴게실과 식당을 새롭게 단장했어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는 그녀의 오랜 철학을 실천하는 모습이었죠. 또한 객실과 공용 공간의 노후된 부분을 수리하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호텔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고객 만족도가 상승했고 직원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인터넷 리뷰에서도 스털링 호텔의 서비스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평가가 늘어났어요. 회장님,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도윤이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호텔의 영혼이 돌아온 느낌이에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석 달이 지난 어느 오후, 은주는 호텔 로비의 한쪽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로비는 비를 피해 들어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모습, 고객들의 표정, 호텔의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많이 달라졌네요. 은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석 달 전 그녀가 변장을 하고 이 로비에 들어섰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직원들의 표정에서 이제는 진정한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짓는 서비스용 미소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오전 회의에서 은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시 경영에서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였죠. 새로운 경영진은 그녀의 철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최준호가 CEO로 복귀했고 김도윤은 서비스 총괄 이사로 승진했어요. 박순자는 직원 복지 담당 임원이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인사 발령이 아니라 스털링 호텔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최선의 팀을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은주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부정부패를 밝혀내고 신뢰를 회복하고 호텔의 정신을 되살리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죠. 하지만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그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비 입구가 열리고 한 노부부가 들어왔어요. 비에 옷이 살짝 젖은 채로 들어오는 그들을 프런트 직원이 즉시 알아챘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젖으셨네요. 수건을 가져다 드릴게요. 직원은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노부부에게 건넸어요. 이어서 차 한 잔을 권하며 따뜻하게 맞이했죠. 노부부는 고마워하며 로비 소파에 앉았습니다. 요즘 이 호텔 서비스가 참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우리 같은 노인들을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았는데 노부부의 대화가 은주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녀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박순자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잠시 앉아도 될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자리에 앉자 그녀가 말했어요. 오래 일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순자 씨.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다시 좋은 곳이 됐어요. 직원들도 예전처럼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답니다. 그때 김도윤도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는 이제 호텔리어다운 자신감과 품위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준호 사장님께서 찾으셨어요. 이사회 준비가 다 됐다고. 도윤은 말을 이어가다 문득 은주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리고 이해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은 아니니 조금 기다리실 수 있대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이제 호텔은 여러분이 이끌어갈 차례예요. 저는 지켜보기만 할 겁니다.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호텔리어가 된 기분이에요. 회장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은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커피 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 호텔은 나 혼자 만든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잠시 후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털링 호텔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은주는 마음속으로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은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평범한 손님으로 이 호텔을 방문하며 자신이 일궈온 유산이 잘 이어지고 있는지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조언자로서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로비를 나서며 은주는 도어맨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회장님. 은주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당신도요.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 챙기셨어요? 도어맨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하게 웃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주는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하늘에는 작은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호텔의 유리문이 닫히고 은주의 모습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호텔 안에 남아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죠.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잊지 않는 그 정신은 스털링 호텔의 심장으로 계속 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75살의 할머니가 자신의 호텔을 뒤엎은 이야기입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를 되찾은 감동적인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